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밝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밝지 못한 요새 하여튼간 제일 뭐라고 해야 되죠?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잘 나오진 않았는데 요 넘기다 보면 맨 끝에 잘 나온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현장 사진이고 맨 끝에 그 중간에 있는 애들 말고 맨 끝에 핸드폰으로 자기가 셀카 찍은 사진 하나 있죠? 뭐 누구야? 줘보세요. 이거? 그거. 뭘 보는 거야,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보이시는지. 그냥 얼굴만 보고 얘기하라고? 사주나 이런 건 없어요. 얼- 30대. 얼굴이 어려운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33살이에요. 33살의 조씨. 조씨. 33살의 조씨라.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네. 갑자기 말을 뒷바꾸는 사람. 갑자기 말을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약한 사람한테, 만만한 사람한테는 뻐꾸기를 날리고 강한 사람한테 매우 비굴한 사람으로 들어와요. 아, 비굴하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반성도 잘하고 또 그러니까 뭐 가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자기를 굽히고 또 큰 소리도 잘 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남자가 자격지심이 좀 크게 나와. 자격지심. 그러니까 있다고 해요. 자격지심이 크게 들어오면서 네. 자기의 어떤 지난 날들의 어떤 억울함, 응? 자기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억울함도 들어가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내린 결론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망상 속에 좀 있는 헛된 어떤 생각도 들어가 있는데 불쌍해 보이지는 않고 네. 불쌍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재수가 없었네. 너의 행동의 실수의 대가를 받을 수 있네. 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아시지? 지금 이 사람 진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범죄? 성? 아니요. 그럼. 살인. 살인. 순간적으로? 흔히 말하자면 묻지마 살인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 딴에는 이유가 있지. 나를 흘겼거나 나를 조금 안 좋게 봤거나 이유가 있다. 자기 딴에는 이유가 있지.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되는 게 묻지마 살인이잖아. 그치? 네. 근데 이 남자를 들어가 보면 자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진짜 많이 높아. 자격지심이 높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거를 또 싫어하고 또 망상 속에 망상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공황장애를 뛰어넘고 조현병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야. 왜요? 조현병이 망상 속에 나를 그따구로 봐. 너 미쳤어? 너 나한테 불만이 있어? 뭐 이렇게. 너 나한테 흑심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어디 보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망상이잖아.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상대를 미치게 하는 거잖아. 근데 한 번 꽂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막 근데 누구 죽였어? 20대를 죽였어요, 남자. 20대 남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갖고 온 거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선생님 말씀하신 게 좀 맞아요. 이 어려서부터 뭐 환경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지심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폭행을 많이 했고 그래서 소년범 출신이에요. 전과 뭐 16범인가 15범인가 하여튼 많은 전과가 있고 근데 그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강자한테는 좀 잘하고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상대한테는 또 잘 보인다라고
그래서 뭐 모범수로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회에 나왔어. 근데 사회에 나왔는데 나만 불행한 게 너무 싫다. 그렇지. 너희들도 불행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지. 4명을 찔렀어요. 4명이나? 네, 4명의 언제 덜 그런 거야, 이게?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아, 나왜 못 봤지? 폭행이라고 음. 얼마 안 된 사건인데 그 돌아가신 분이 20대인데 하필이면 진짜 열심히 사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는 노력해서 살려고 거기에 이제 신림동에 이제 집값이 싸니까 그거 알아보러 가는 길에 돌아가신 거. 이 남자는 근데요, 정말 잘난 사람은 안 건드려. 조금 이제 뭐 자기가 보기에 만만한 상대를 고른 거야.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그렇게 고르지는 않는데 자기 기준에인 거지. 자기 기준에. 근데 이 남자가 이 남자가 뭐라 그럴까, 그냥 도른 것 같아. 자기가 그냥 뭐에 씌였던, 순간적으로 뭐가 씌였다. 근데 원래도 조금 헛소리를 좀 했거나 허공을 바라보고 좀 얘기를 했거나 그런 기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비관적인 진짜 이 지난 불행, 자기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노의 끝을 부르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아마 자기의 명을 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남자의 어떤 울화가, 마음의 병이 자기 목숨을 끊는 시점으로도 들어가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자격지심이 좀 심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 본인이 뭔가 나를 뭐 나쁘게 대했고 뭐 나쁜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4명을 칼로 찔렀을까요? 그렇게 수차례. 근데 이 남자가 보면 네. 신기한, 저기 이렇게 들리는 말 들으면 자기가 사는 사랑에는 또 진심이야. 자기가 하는 사랑,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에는 진심인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떠돌다가 돈도 부족하고 자기 사랑에도 실패가 있는 그 분노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어떤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사랑에 정말 진심인 남자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나 막 이거에 대해 집착이나 집요함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기를 바닥으로 끌어안치면서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게 무속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범죄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 범죄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또래 살인했던 그 정유정도 그렇고 얘네가 이제 다 젊잖아요. 20대 30대인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사회에 대한 뭔가 그 부적응,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그 저질렀을 때 태연함, 의연함.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명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 평범하게 그냥 뒷짐지고 걸어다니고 앉아있고 막 이런 대범한 행동을 했대요. 근데 정유정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평상시 행동을 그대로 행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원래는 막 사람이 부들부들 떨던가 아니면은 뭐 막 어떡하지 하면서 뭐 당황을 한다던가 도망을 간다던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속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 사진도 이게 반면밖에 안 나온 맞아요. 사진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동영상을 따오지. 동영상이 너무 잔인해서. 사진은 더 잘 나온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렵다. 자기 고뇌에 빠졌던 사람 같아. 그냥 자기 근데 나는 이 남자를 보면 다 이 남자의 16범이라 그랬다. 16범? 지금 17범째 들어가는 거잖아. 그건 그치? 몰라. 10몇 번이긴 합니다. 아무튼 범죄가 많다. 범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자기 무시, 자기 가오, 굶주림, 자기의 어떤 불편함, 어떤 이런 것들 다 반 충격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이게 막 다 어떻게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됐다기보단 다 충동적으로 네, 들어왔기 네,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왜 날 무시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무시. 왜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만 잡아족치는 그 범죄자도 있었잖아, 네, 그렇지? 네. 그런 아니 저기 있는 사람만 잡는 사람 그 누구지? 아무튼 계속, 있는데 이 남자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자기 바라보는 눈빛 이런 거에 그냥 낸dat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어려워요. 요 사진 하나만 단정 짓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요 앞전에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요 앞전에 범죄도 같은 그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깡패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뭐 맥주병이나 소주병으로 그 머리 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폭행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충돌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게 또 아쉬워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제 피해자는 20대고 정말 그 환경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금액을 모아서 대학 등록금도 낼 정도로 엄청 착하고 뭐 그런 분이셨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의 명의였겠죠. 뭐 명. 그 사람의 명의였을 거고 그 사람의 업보였을 건데 그렇게 치면 억울한 사람 너무 많고 또 살 사람은 또 살고 하는 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체적으로 뭐 얘는 이래서 죽었어 저래서 죽었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하늘에 좋아하고 신에 좋아하지 않을까. 그 집안에 들어가면 또 그 집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려워요. 이거 사실 진짜로 무당은 신이 아니잖아. 그렇지. 무당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를 고하고 받아서 얘기를 하지만 요 얼굴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조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운이었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어찌 보면 그 불운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불운에 잡아먹힌 거지. 어린 날에 이 아이한테 악기라는 게 존재했으면 악기한테 잡아먹힌 거야 그냥. 아 진짜. 그래서 그 행실을 하고 다니는 거라 보면 돼. 나쁜 귀신은 있거든. 나쁜 귀신이 있고 특히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붙고 심약한 사람한테 더 많이 붙는데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이제 범죄자 사주나 범죄자 사진을 들고 오면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그래 보이진 않아. 표면적인 반성은 있는데 그래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 남자가 감옥에 가면 다시 세상 밖으로 안 나오는 걸로 보여요. 아 이번에는 이번에 들어가면 네. 죽든 나라에서 정지를 시키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아 진짜 나올 안 그래도 수- 댓글에 나올 수 없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했던 애를 왜 자꾸 풀어주고 지금 그 뭐 그런 기간 그 뭐지? 하여튼 계속 풀어준다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잡혀 있는데 그래서 요걸 문매를 많이 막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사라졌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귀신이 존재하고 뭐웬 나라이긴 하지만 사람이 하늘 맺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후답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제도가 없는데 잘못되긴 했지. 난 사실상 누나를 다치게 하면 누나를 뽑아야 되고 성범죄를 지르면은 눈을 멀게 해야 된다고 생각. 사람이 눈이 멀었을 때 가장 힘들거든. 성기를 자르는 거 의미가 없거든. 그치? 발목을 자르든, 맨 누나를 뽑든 이래야 되는데, 뭐 나라법이 그러니 우리로서는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모르겠는데 이 남자는 못 나와. 죽든. 이번에는 거기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마감해요. 그게 자진 납세해서 막든. 아무튼 내가 볼 때 근데 자살기가 들어와 있어요. 아, 자살고가 또 들어와 있어요. 선생님 지금 24일이잖아요. 오늘이 24일이에요. 26일 날 이 사람 이제 앞으로 이틀 후에 이 사람 신상 공개를 할지 말지 정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공개할 거예요. 공개한다. 공개해요. 그리고 뭐 제보도 많이 들어올 것도 지인들 친구가 맨 없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지인들도 뭐 얘기하고 막 그러겠지 뭐. 똑같아 범죄자야 그냥. 근데 아마 모든 건 다 공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것 뿐이지 공개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 남자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는 그 아예 이 사람의 명이 그래도 많이 남은 것 같다 보이지가 않아. 남아 보이지 않는다. 그 안 남아 보이는 건 그거는 이제 귀신 자살기 이런 자살기가 것도 들어가 있다. 어.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범죄자의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10차례가 넘게 찌르면 그 찔리는 사람의 고통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좀 뭔가 찌르다 보면 찌르는 네. 사람도 찔리는 사람도 무감각해진다 하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그 뭐지 갇혀 있는 장애 뭐지? 그 엘리베이터 못 타고 타는 사람들 있잖아. 강박 그런 강박 아무튼 그런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걸 못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미 저지른 일보다 이 남자가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 남자가 갇혀 있는 걸 일단 못 해. 또. 그러면은 폐쇄공포증 그렇지. 말씀하신 거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감옥에 가면은 폐쇄공포증이 더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그래서 자살 쪽이 더 문제가 심했구나.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탈옥을 하든 뭘 하든 밖에 나오면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이 사람은 또 생길 사람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피해 의식은 여전하니까 치료가 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고 세상 무섭다 근데. 그러니까요.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작년도 많이 죽어. 맞아. 올해 더 그런 일이 많은 것 인재가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다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너무 무서워서 호신용품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신용품 그거 남자 힘 못 당하지 그 의미가 있나 호신용품. 그래도 CCTV 앞에만 골라다녀야지. 아무튼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성깔에 자기가 넘어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뭐 악기한테 이제 잡아 쌓인다 뭐 먹힌다라고 하는 그런 뭐 운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 운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한테 뭐 만약에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이런 아이를 태어난 부모부터가 잘 잡아야 되는데 아이가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부모랑 안 맞고 하면 사주를 무조건 팔아주는 게 좋아요. 팔아주라. 사주를 판다는 거는 부모와 안 맞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안 좋은 삐뚤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사랑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부모의 관심이나 뭐 아무튼 아예 가정이 안정적이라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뭐 좋다고 그런 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팔아주는 게 좋고 어릴 때 할수록 좋고 또 연인 사이에서 이런 연인을 만났고 집착이 너무 심하거나 감압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뭔가를 던지거나 막 정말 나를 목을 조르는 사람이면 빨리 헤어지고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예방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을 다 읽어. 그렇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